제가 뭘 느꼈냐면 어린이집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을이 된다. 교사 생활을 하다 보면 원장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원장을 꿈꾸진 않았지만 기회가 생겨서 원장을 도전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원장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학원을 나오고 계속해서 국공립에서 경력을 쌓았었던 건데 어떤 한 가지 딱 계기로 나 원장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바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내가 원장이 된다면 어떨까? 내가 계속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에 부딪혔던 순간순간들이 있던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마 저처럼 거의 현장에서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가는 선생님들은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경력이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부터 조금씩 원장을 하면 어떨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때 들었던 마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초임 때는 막 모든 일들이 다 어리숙하고 긴장되고 하다가 2, 3년 차 되면서 좀 쓸데없는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랑도 좀 이 정도면 잘 대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좀 잘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는데 저도 당연히 그 시점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도 원장이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 뭘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저도 생겼던 것 같아요. 1년차, 2년차 때는 정신이 없어요. 주어진 업무를 하기도 바쁘고 기본생활 습관이나 기본적인 것들 익히느냐고 나도 힘들고 부모님이랑 관계도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 것들을 살필 여유가 없다가 이제 3, 4년차 되면서 조금 익숙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다른 반이나 다른 선생님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뭘 봤냐면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이 한 원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업무 방식이나 원장님을 대하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어린이집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을이 된다. 원장님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움츠려들고 모른 척하고 숨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낀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우리가 또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이들을 안아야 되고 영아반일수록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연령이 점점 많아질수록 본인도 이제 신체적으로 힘들고 원장님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젊은 선생님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기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좋은 관계를 원장님이랑 유지를 해야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불편한 갈등을 굳이 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조금 불리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이 정도는 덮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도 생길까 봐. 난 절대 안 그래 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당연히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맞이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나는 과연 당당하게 불합리하니까 고쳐주세요. 아니에요 라고 언제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겠다. 이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원장의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할 말을 잘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데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원장이 되어야겠다라고 3, 4년차 때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도 대학원에 다니고 뭐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무조건 원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도 많았고 그냥 이 직장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원장이라는 꿈을 꾸고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상관이 없었는데 오히려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뒤부터는 경력 단절과 워킹맘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출산 휴가를 받아서 육아휴직을 받아서 이렇게 쉬고 돌아왔을 때 우리 아기가
아직도 18개월, 17개월일 것이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서 오전 당직이나 오후 당직이나 이런 것들을 쳐내고, 그리고 저는 또 계속 중간 관리자였기 때문에 주말에 혹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업무량이 많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동시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원장이 된 이후에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조절하고 아이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원장이니까 맘대로 일하고 집에 가고 싶을 때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사는 오늘 당장 우리 아이가 아파도 혹은 갑자기 내일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도 어쨌든 이 교실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고 나서야 교사가 시간을 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정말 급한 상황에는 뭐 육종이나 이런 데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365일 언제나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교사들은 항상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연차나 반차. 근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원장님 자리에 있을 때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4시에 좀 빨리 퇴근을 한다든지 3시에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무 일지만 잘 작성을 하면 조금은 시간을 내는 게 자유롭구나. 교사는 9시까지 출근 안 하면 지각이고, 다른 선생님과의 관계도 저 선생님 맨날 이렇게 지각해,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인식에서 원장님은 조금 자유롭잖아요. 오히려 어쩔 때는 원장님 좀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왜 이렇게 집에 안 가?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선생님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원장님으로서는 9시 5분에 오든 10분에 오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롭다고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일을 놓지 않으려면 교사인 신분보다는 원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아이한테든 나한테든 수월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결혼 이후에는 원장이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더 안 쉬고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몇 살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현장에서 몇 살까지 이제 뭐 경력을 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많이 세웠고, 실제로 제가 이걸 느꼈을 때는 조금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어요. 예전처럼 그냥 원장 돼야지, 원장이 되면 더 멋진 삶을 살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 아예 애 낳고 이러면 나 너무 힘들겠는데?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정도로 좀 많이 압박이 느껴져서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 위탁 공고 올라오는 대로 항상 보면서 거기에 맞는 서류를 제가 혼자 만들어보고 막 이럴 정도로 촘촘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임신을 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나이가 들어서 혹은 주변에 나이가 든 선생님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선생님들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려움, 업무로 인한 몸이 아픈 거죠.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번 있었고,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실제로 한 주임 선생님이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해서 그만두신 것도 제가 직접 겪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20대였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현장에서 영아 아이들과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활기차게 놀 수 있을까? 허리랑 손목에 무리가 가긴 가는구나. 이제 이걸 겪어보면서, 물론 뭐 원장님의 일이 쉽고 원장님은 하나도 안 아프고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업무가, 우리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신체를 더 많이 움직이고 놀아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면, 원장님은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 앉아있거나 서류적인 일들, 아니면 원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업무로 조금 나눠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나도 나중에 내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원장으로 이제 되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교육이나 이런 철학 때문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도 행사나 그런 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건 내 교육관과 맞지 않는데 이 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좋아하고 밖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원을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고서야 원장님의 의견을 1차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맞고, 밖에서 놀다가 생기는 어려움, 아이들이 다친다
한다거나 모기에 물린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원에서 또 얼마나 어떻게 부모에게 안내하느냐,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자연 친화적이고 숲 유치원이나 숲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학기 초에 부모님들한테 그런 안내를 되게 많이 나가요. 밖에서 놀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 모기에 물리거나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벌레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안내하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입소한 부모님들, 그리고 또 그만큼 숲이나 생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걸로 컴플레인을 걸거나 민원을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원이 아닌 곳에서 나는 아이들과 밖에서 노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을 나는 좋아해 라고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놀았을 때 벌레에 물리거나 모기에 물렸을 때 항의하는 부모님들이 많고, 또 거기서 원장님이 벽을 잘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과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애들 맨날 모기 물리고 이렇게 항의 들어오는데 그쪽 숲은 가지 말고 아파트 안에 놀이터에서만 놀아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원장님이 제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내가 어린이집을 만들면 정말 드넓은 공터나 자연에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뛰어놀고 밖에서 흙, 모래 막 엎어 쓰면서 그렇게 놀면 어떨까. 물론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이루어질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철학이나 교육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원을 차리면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원을 차리면 이 행사는 숲에서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머릿속으로 계속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약간 번외로 제가 더 강렬하게 원장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은 원장님과 불협화음이 사실 있을 때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켜져야 하는 것들을 원장님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걸 건의했을 때 원장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엄마들 이렇게 해도 몰라, 정성스럽게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안 그럴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때 이제 정말 강렬하게 나는 저런 원장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지금처럼 원장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많았는데, 사실 반대로 나 원장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느끼는 순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장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마음먹었던 순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